네,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보도국 오상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29일 글로벌 증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대체로 상승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 지표가 3개월 만에 반등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FOMC 회의와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 등의 일정 등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강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은 홀로 약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영국 증시는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투자자들은 회의 결과보다는 회의 직후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의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시장을 요동치게 할 만한 깜짝 발표가 없이 현재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다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라는 그 견해가 다소 우세한데요. 그보다는 버냉키 의장의 종합적인 경기 진단이나 국제 환율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FOMC 회의 결과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경 발표하고 직후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 집값이 6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택시장 회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민간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유로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 불안감이 누그러들면서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 상황과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분위기가 자리하면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로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프랑스만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셀 사팽 프랑스 노동장관이 프랑스는 완전한 파산 상태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프랑스의 처참한 상황을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일본의 엔저 유도 정책에 대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엔저 등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유럽 소식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 숨통이 좀 트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국제 금융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 위기 국가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로존이 시장 신뢰를 되찾으면서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 5개국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약 930억 유로의 민간 자금이 돌아왔는데요. 이는 이들 5개국 국내 총생산의 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때 뱅크런 사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려해야 했던 은행으로도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 ECB는 올 들어 그리스 은행권으로 유입된 가계기업 예금이 지난해 12월 말 대비 64억 유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 예금액도 전달보다 각각 3.7%, 0.2% 증가했는데요.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이자 일부 은행들은 ECB로부터 빌린 장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CB는 현재까지 1조 유로의 장기 대출을 공급했는데 이 가운데 올 1분기 동안에만 1,000억 유로에서 2,000억 유로의 자금이 조기 상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이자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 중인 것도 유로존의 자금 유입을 부추겼는데요. 유로 자산이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회사채 발행도 지난 2009년 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재정위기 국가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상황도 좋아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로존의 실업률이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공세로 유로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유로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유로존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